이번 주는 수능 지문을 좀 볼 거야. 그러니까 좀 어려워졌음을 좀 느꼈겠지. 이번에 풀면서 아마 좀 난이도가 조절됐구나 느꼈을 거야. 약간 개괄을 좀 해주면 우리가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과 수능이 있잖아. 보통 6월은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나와. 근데 간을 봐야 되잖아. 평가원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어떤 난이도를 냈을 때 이런 점수를 받는구나, 이런 난이도를 내야지 변별력이 있구나. 뭐 예를 들어 그 해의 아이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작년처럼 냈다가는 모든 애들이 막 다 1등급 나와. 그럼 1등급은 정해져 있는데 점수가 잘 나온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1등급 컷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바뀌겠지? 그지? 그리고 막 너무 많아져가지고 100점이 너무 많아져서 막 1컷이 100이야. 근데 2컷이 막 98이야. 그럼 이제 망하는 거야 이제. 그지? 그막 2등급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간을 본단 말이야. 아, 올해 아이들은 어떤 분포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의 수준이구나를 보고 요거보다 살짝 쉽게 9월 평가원을 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살짝 쉬워지기도 하고, 플러스 또 어때? 살짝 쉬워지는 동시에 이제 재수생과 반수생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더 혼란해지는 거지. 그런 다음 이제 수능이 바로 요 사이에서 나오는 거야. 그치? 그 해에 수능이 이제 보통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난이도가 뭐 아닐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어. 실제로 우리 이번에 같이 했던 지문도 6월에 그 어려운 지문 있었잖아. A 지문 있었잖아. 그치? 그리고 9월이 상대적으로 쉬웠지. 그치? 우리 바쟁 지문 어렵지 않았잖아. 같은 라인에 있는 지문이었잖아. 가장 긴 지문. 근데 A어가 훨씬 어려웠지. 바쟁이 훨씬 쉬웠지. 예술 지문이었잖아. 얘는 인문이고. 인문은 어려우려면 얼마든지 과학과 기술보다 어렵게 낼 수 있거든. 근데 예술은 어렵게 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인문이랑 합쳐졌을 때. 그래서 막 옛날에 완전 어려웠던 지문 중에 칸트가 이제 제시한 칸트의 미는 어떤 것인가, 막 그런 정의가 있었거든. 그런 지문들이 이제 조금 예술 중에서는 어려운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번 11월은 아마도 이 가장 긴 지문의 난이도가 A어랑 바쟁의 사이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늘 할 지문이 바로 그 사이의 지문이거든. 선생님이 풀어봤을 때도 A어만큼 이해하기 어렵진 않고, 그렇다고 또 바쟁만큼 이해가 쉽게 되진 않는 그런 지문일 거라고 이제 판단을 했어.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자고. 역시나 이거 풀기 전에, 같이 이거 영상 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시간 돼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시간 재보고 한번 리뷰하고 오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너희들 리뷰했을 때 잘 몰랐던 부분들 같이 채워나가는 용도로 지금 이 강의를 보는 거니까 그거를 생각해 두고 하면 될 것 같아. 보자. 서양의 과학과 기술. 이게 이제 가 지문을 먼저 볼게. 서양의 과학과 기술이래. 그러니까 서양에 대한 게 나올 수도 있겠다.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 배척할 거야. 그치?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 그러니까 서양으로 문을 연 이후에도 계속 이거에 대한 반발은 있었다 없었다? 반발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속됐지만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문은 열었지만 반대한 사람이 많았어. 근데 그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사람이 이겼다? 못 이겼다? 못 이겼다. 개화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됐어. 우리 항상 첫 문장 되게 중요하게 읽어야 된다 그랬어. 그냥 막 읽으면 안 돼. 왜? 첫 문장에서 뭐가 나와? 이 지문의 전체 흐름에 대한 방향성이 나온단 말이야. 개물성모와 화민성소. 몰라. 그지? 우리 몰라. 이거에 앞 글자를 일단 개화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지. 그지? 이 개화라는 건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 그러니까 개화라는 거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였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래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아 세상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지식도 있는 거구나.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 통치를 받는 약간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뭐 국민이라고 얘기하겠지. 이 사람들에 대한 교화. 자, 서양의 문물이 들어왔어. 서양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대. 뭔가 교화를 의미했다. 그지? 개항 이후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이제 점점 자리 잡으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 이 개화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것 같아. 그치? 초반에는 약간 반발심도 있었지만 그치만 대세로 자리 잡았고 그 과정에서 점점 이제 확장이 돼 가고 있는 거야. 이모군란 이후. 시기를 계속 나눠주지 지금. 이런 거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해보자고. 이모군란 이후 고종은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순보를 발간했다. 고종은 예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야.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서양 정서, 서양을 반대하는 정서가 지금 아무튼 있었잖아, 그지? 개항을 하고도 계속 그런 반발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 야 좋은 거야, 서양 문물은 너무 좋은 거야 라고 교정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언론을 이용한 거야. 우리 언론에서 계속 우리 막 그런 얘기, 언플 막 언론 플레이 한다, 바이럴 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언론에 계속 좋게 노출되면 이미지가 바뀔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한성순보를 발간했다는 거야.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아무튼 좋아야겠지. 왜냐면은 사람들에게 개화라는 것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성순보를 발간했으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야 할 거야.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재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다. 가장 핵심은 이거지. 결국엔 좋은 거야. 야 진보적인 거야. 우리 발전할 수 있어. 발달. 이거를 도입하면 우리 지식도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현재 풍속도 더 진보할 수 있어. 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됐대. 자, 그럼 다시 봐. 이 개념에는 인민, 사람들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인민이 주체는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쉽게 풀면은 국민이 주체가 아니야. 아직은 누가? 이 국가가 조금 더 중심돼 있는 것 같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 즉 여기까지는 뭐야? 아직은 통치자의 입장, 통치자가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러니까 약간 좀 위기가 있는 듯한 느낌을 지금 받는다는 거야. 지금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바꿔나가고 개항을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이거를 점점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야. 그지? 국가가 조금 더 주체이고 통치자가 조금 더 중심에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응. 우린 지금 가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떤 그림인 것 같아? 개화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보는 거야. 여기까지는 어떻다고? 아, 통치자가 아직 지금 위기가 살아있어. 그지? 이게 없어질 수도 있겠지. 개화당의 한 사람이, 개화당에 속한 한 사람이 뭔가 제시했어. 뭐를? 우리 이제 개화 개념 다시 또 집중해야 돼. 다시 제시했으니까 바뀌었을 확률이 높겠지. 성문화된 규정. 성문화는 글로 되어 있다는 거야. 이거의 반대말은 불문화야. 불문은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뭐야? 관습. 보통 불문화랑 같이 짝꿍으로 나오는 게 관습법이야. 관습법. 이거 법칙에서 진짜 짱 많이 나온다. 집중해야 될걸. 불문화는 그냥 불문법이라고 보통 하지. 이제 불문화가 아니라 불문법. 이렇게 같이 짝꿍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튼 우린 성문화, 글로 규정이 된 그런 다른 글로 규정이 된 대민 정치에서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자, 이걸로 변화할 거래. 그지?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대민 정치가 국민을 대신한다는 거야. 그지? 대신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제 국가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내려온 것 같아. 그지? 좀 이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살짝 내려온 것 같아. 그는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하지만 야 이런 거 얘들아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왜? 여전히잖아. 여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문제 너무 내고 싶은 부분이니 아니니 나라면 진짜 낼 거야 이거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으니까 애들이 여전히 안 읽겠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 나오는 거야. 실제로 나왔잖아, 이것도. 그지?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고,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어디부터? 그러니까 이거가 중요한 거지. 야, 갑신 정면 전까지는 뭐라고?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는데, 이때부터는 사라졌어. 즉, 이제 국가와 국민이 동등한 위치에 올라간 거야. 똑같아진 거야.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의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 요게 이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이야.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 도전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뿐 아니라 왜? 그 전까지는 국가가 위에 있었잖아. 왕이 위에 있었잖아. 근데 이제는 아니라며. 국가랑 국민이 지금 같아지는 선상이 온 거잖아요. 왕의 역할이 사라졌다니까.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지. 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된 거야. 뭘 왕이 더 위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제 왕이 갑자기 사라져? 이게 뭐야? 이게 이상하네? 이렇게 된 거야. 도전으로뿐 아니라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 즉 이때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많은 사람들한테 부정적으로 보인 거야. 야, 그건 다 욕심이야. 개화는. 너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개화 개념을 지금 내세운 거구나. 왕이 없으면은 너네한테 이득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후 그럼 이제 또 변화하겠다.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 이미지에서 왜 지금 막 잔뜩 부정적 이미지 쌓였잖아. 그러니까 이거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 다시 이미지 메이킹 해야 해. 육일주는 서유견문이라는 걸 저술했대. 이 사람은 이런 걸 썼어. 그래서 거기서 개화 개념에 더 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내고자 했다. 이미지 메이킹 새로 한 거야. 리메이킹 하는 거야. 리메이킹. 이후 간행된 대한매일신보 등의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 야, 드디어 나왔다. 실행 주체가 드디어 됐어, 안 됐어? 자, 국가 구성원 전체가 이제 주체가 된 거야. 드디어. 근데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위계가 있다가 비슷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유지가 됐다. 점점 올라오는 거지. 이해되니?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을사늑약 이후 역사가 더 흘렀어.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 대한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 서양의 근대 문명을 수용을 해서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해야 하네? 해! 이때부터 약간 이미지 메이킹 제대로 돼가지고 서양 근대 문명 좋아 이렇게 된 거잖아.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인식의 준거, 기준 같은 거야.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 얘들이 놓쳤다는 거야. 놓쳤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대한 자강의 주요 인사들은 이거를 건설하고자 이렇게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들이 놓친 거는 바로 뭐래?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인식의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이거를 간과한 거야.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야, 왜 남의 나라 따라가다가 왜 남의 나라의 그런 주체성으로까지 가야 돼? 우리의 주체성은 우리가 지켜야지. 그지?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왜?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막 보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지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런 고유한 정체성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 간과했다고 지금 약간 까는 거야. 지금 이 글쓴이가. 이러한 상황에서 뉴 피플 나왔다. 뉴 펄슨이네. 피플이 아니라. 박은식은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서 왜 아까 위에서 지금 이게 약간 핵심 안건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안건은 계속 가져가되 문명에 대한 어떤 주체 형성, 남의 나라 주체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주체성을 형성하자. 이거는 갖고 가되. 그지? 그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해해, 얘들아. 그냥 막 받아들이지 마. 여기 나오잖아. 이제 뭐 하자고? 주체를 형성하자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주체를 지키고 우리만의 주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에 집중해야지. 그 얘기를 해주겠지 이제. 그러니까 물질적인 측면인 과학은 이거 개화는 계속 받아들여. 서양으로부터 왜 이거 해야 되니까? 근대 국가 건설해야 되니까 수용하되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나 색깔 바꿔볼게. 이거는 어디랑 연결돼?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받아들이되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한 건 여기지.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지? 뭐 한국이라고 그냥 할게. 이 우리나라가 원래 갖고 있던 그 유학을 혁신해서 재구성해가지고 우리만의 주체성, 즉 주체성을 지켜나가는 걸 얘기한 거야. 그러게 지금 이제 이해가 되지. 그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야,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가치관 정립, 이것도 중요해.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도는 필수적. 철학도 완전 중요해. 계속 이어 내려가고 있다. 유학이 철학으로 연결되네. 계속 위에 있는 거 꼬리를 물고 내려가고 있어.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 흐름을 계속 따라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 거야. 그냥 눌러 읽고선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이 흐름을 파악해야지. 아, 위에 있는 이 과학 서양, 요게 바로 여기랑 연결되고 근대 국가 건설이랑 연결되고 이 주체 형성이 철학이랑 연결되고 이 철학이 이 유학이 이렇게 철학이랑 또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계속 지금 위에서 갖고 내려오고 있잖아.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사 수양의 주체로서. 이것도 놓치면 안 되지. 우리 이것도 가져가기로 했잖아. 근데 이것도 중요한데 얘도 중요하다는 거야. 얘 둘 다 중요하니까 둘 다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 이제 우리가 주체가 정말 된 거지. 성격을 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 봅시다. 자,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의 전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살짝 정리 한번 해볼까? 가에서는 결국 핵심이 뭐였어? 이 개화라는 개념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어때? 국민과 뭐 그냥 왕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때는 흐름이 이렇게 갔다가 점점 국민과 왕이 비슷해졌다. 결국 나중에는 국민이 주체가 되는 방향과 그리고 개화 수용하되 서양 수용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개화인 거지. 근데 철학 즉 주체성도 필요해 이거잖아. 그지? 결국 이 내용이 가의 핵심이잖아. 그걸 가지고 나를 봐. 왜? 가랑 나를 나눠놨다는 건 이 둘을 비교하겠다고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 이번에는 중국이 이 개화, 즉 서양의 과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얘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치? 아편 전쟁 이후였다. 아편 전쟁 이후부터 뭔가 이 서양의 것들이 관심을 막 갖게 된 거야. 서양의 것들에.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전쟁에서 졌어. 그러니까 너무 위기. 우리나라 어떻게 위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반세기 즉 50년에 걸쳐 근대화의 추진과 함께 근대화 되긴 해야 돼. 우리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가야 돼. 그것과 함께 의욕적인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지만 청일 전쟁을 졌어. 기술 수용했는데 청일 전쟁에서 또 진 거야.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해 안 부족해? 부족해. 더 많은 발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 거야.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 얘네들의 목표는 이거야. 근대화. 우리는 진짜 근대화 돼야 돼. 그래서 그걸 위해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넣어버리려고 이식하려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중국틱한 느낌이긴 하지, 그지 얘들아? 우리 어떤 느낌인지 알 거야. 이식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그지? 그런 시도를 하기 시작해. 뭐를? 과학 정신을. 그러니까 여기는
기술과 과학을 좀 따로 본 거야. 그래서 기술만 열심히 따라갔으면 되는 게 아니다. 진짜 연구를 하고 과학적인 어떤 사실들을 발견해내고 뭐 신소재를 뭐 연구한다던가 그런 새로운 것들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옌푸는 사람 등장한다 얘들아 집중해라. 옌푸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하고 지금 계속 전쟁 비스무리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이것도 전쟁이잖아. 앞에서 전쟁 나왔잖아. 계속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번역된 거지? 그지? 전쟁을 번역한 거잖아. 경쟁을 부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아무튼 얘는 지금 패배의 아픔이 있어. 패배해서 진짜 많이 힘들단 말이야. 너무 화가 난단 말이야. 그지? 왜 우리가 졌지? 그걸 막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려면 기술, 좋아. 기술도 해야 돼. 그치만 야 이게 진짜 더 중요해. 이거가 뒷받침되어 있어야 기술이 다 효과를 발현할 수 있는 거야. 그 이제 정신적 자질 중 아까 힌트 줬잖아. 떡밥. 야 과학 정신 중요해 라고 미리 떡밥 줬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 중에서 정신적 자질 중에서 과학적 사유 능력이 진짜 중요해 라고 파악한 그에게 누가? 옌푸는 과학적 사유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인과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그러니까 인과실증이 원인과 결과, 그리고 실증은 결국 경험을 통해서 실험, 경험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겠지. 이게 과학의 방법이잖아. 그치?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 여기 나오네. 이라 파악하고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패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옌푸가 하는 말은 단 하나야. 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술만 따를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필요해. 정신적 자질도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뭐? 과학이 제일 중요해. 야, 과학 빠순인 거야, 이 사람. 약간 좀 속된 말로. 과학 빠순이야. 과학 오타쿠야. 과학 오타쿠. 그의 입장은 1910년대 후반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천두슈에게 이어졌다. 그러면은 이거 봐야지. 딱 봐도 무슨 느낌이 나니? 인물들의 관점을 비교할 것 같아. 그럼 지금 옌푸는 결국 뭐야? 과학에 지금 미쳐 있단 말이야. 플러스 기술도 해야 돼. 근데 이 과학은 자질 중 하나야. 이거잖아. 근데 그거를 지금 누구한테? 천두슈한테 지금 이어진 거야. 그러니까 천두슈도 약간 이런 내용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차이를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비교해내는 게 중요하겠지. 그게 바로 문제 포인트인 거야. 그런 데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은 이걸 읽으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다 느낀단 말이지. 너희들도 많이 읽으면서 느꼈으면 좋겠다.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 실현이 가능. 즉, 과학 좋아 안 좋아? 얘도 과학 빠순이야.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 즉 이 사람은 민주정치, 정치에 조금 더 간 거야. 앞에 사람은 자질이었는데. 민주정치가 가능하려면 과학을 해야 돼. 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 보고. 아직도 과학 얘기하고 있어, 이 사람은.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즉 신문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니? 근대화잖아. 번역했니 얘들아? 나만 한 거 아니지? 앞에서 계속 힌트 주고 있잖아.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누구는? 천두슈는.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 즉, 야, 철학도 과학이 필요해. 과학은 그러니까 꼭 해야 돼. 지금 계속 과학 오타쿠 얘기하고 있어. 과학이 최고야. 야, 과학해야 돼.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 천두슈는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에 연구한 거.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야.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사회와 인간에 대한, 과학에 대한 게 아닌데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써야 한다. 그러니까 미쳐있는 거야. 이제 돌아있는 거야, 지금 과학에. 그지?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다. 즉,
야, 과학이 잘못한 건 1도 없어. 세계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과학 때문이 아니야 라는 거야. 이해돼? 이거에 이 비극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과학 자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라고 주장하며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속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야? 나 과학 너무 사랑해 이거야. 비교되니? 옌프 나 과학 사랑해. 천두슈 나도 사랑해. 둘이 공통점 뭐야? 과학을 사랑한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시찰하던 장진마이 뉴 퍼슨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 즉 과학도 누군가가 봐주고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막지 않은 과학은 부작용이 있어 없어? 예를 들면 다이너마이트도 사실 과학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역작용을 목도한 후에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즉 과학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에서는 힘이 없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장진마이는 어때? 과학 오케이. 야, 과학 좋아. 하지만 인간사에서는 힘이 없을 수 있어. 과학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야. 과학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그치?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했다. 그래서 비판.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그러니까 아무도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책임 부재, 관리해준 사람이 없었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인생관의 문제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또 차이점 찾아야지. 장진마이도 천두슈랑 옌프처럼 과학을 좋아는 해.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앞에 사람과 차이가 뭐야? 인생관의 문제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어. 이게 문제에 나올 부분이야. 이따 봐라. 순제 나온다. 그는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했고 과학 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 즉 이건 우리랑 비슷하네. 아까 그 가에 나왔던 사람들이랑 마지막에 우리 거를 지켜야 돼. 여기도 자신들의 전통 가치관을 지켜야 돼. 이게 나온 거야. 결국 같은 방향으로 지금 수렴되고 있어. 어떤 논의를 시작했건 이해됐니?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데 다르지 지금 구조가. 그지? 얘도 똑같이 흐름이 좀 변하는데 이제 나는 개화보다는 과학에 그러니까 개화 사실 개화도 맞지. 그지? 과학을 수용한 게 서양의 과학을 수용한 게 개화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시각 플러스 어떤 것으로 이제 흐름이 변하는지. 보자. 4번.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우리 가 생각해. 가는 무슨 지문이었어? 한국에 대한 지문이었잖아. 그치? 개화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서양 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있었다 했잖아. 이거 어떻게 표현됐어?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 반발하는 사람. 척사파의 주장. 나 다른 색깔로 할게.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됐지만 그러니까 맞고. 2번.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거 무슨 말이었어? 주체성 지켜내자 이런 거 있었지. 는 견해가 을사늑약 이후에 제기됐다. 그렇다며. 을사늑약 이후에 제기됐다며. 여기 나오잖아. 논의로 이어졌다 하면서 이제 여기부터 여기가 중요한 거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들아, 지문을 끈적하게 보면은 그냥 문제에서 다 날아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지문을 많이 보고 이해하라고 하는지 알겠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는지도 알겠지? 이 문제의 메커니즘을 알자는 거야. 그래서 평가원이 어떻게 문제를 내는가. 계속 보자. 나. 이제 그 중국. 진정한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 즉, 이거 다른 말로 번역해. 과학을 받아들여야 돼.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지. 그 다음 4번. 과학 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 봐봐, 그럼 나 가서. 어디 나왔냐? 과학 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여기 있잖아. 정치적 변혁은 뿌리 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뭐가 없다면? 과학이 없다면. 그러니까 뭐가 더 먼저야? 과학이 있어야 정치적 변혁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지. 여기가. 그지? 반대로 됐잖아. 그게 뭐라 해야 돼? 선행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과학이 자리 잡아야 그 뒤에 정치적 변혁이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 근대 과학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 가치관, 즉 맞지? 어느 정도 지켜나가야 돼. 어디 나와? 바로 나오지. 수호, 과학만능주의에 기초한, 그지? 답은 그래서 4번. 이거 무조건 과학 문명이 다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 비판적 인식이 필요해. 그러니까 얘가 완전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얘도 중요하지만 얘도 중요해. 둘 다 중요해. 인 거지. 그 다음 개화에 대한 이해.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었다. 맞지? 우리 통치자로서의 역할 나오잖아. 맨 첫 여기 나오죠.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나오지. 요 부분 읽어봐 한번. 그다음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통한 국가 진보의 의미 포함했다. 맞잖아 이것도.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뭐래? 또 찾으러 가야 돼? 응? 너희들 알아야지, 그지? 어디 나와 한성순보? 여기 나오죠. 여기 개화 개념.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 풍속의 진보. 인지의 발달? 인지의 발달, 풍속의 진보. 이건 거지. 한성순보와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자인 왕을 개화의 실행 주체로 상정했다. 맞잖아. 그래서 이거 우리 되게 중요하게 외웠잖아. 언제 뒤에? 갑신정변 뒤였던 것 같은데 그 뒤부터 무너졌다며. 다시 봐. 어디서 무너졌나? 응. 여기 우리 아까 갑신정변에서 왕의 개념이 사라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개화의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됐다. 이것도 맞잖아. 방금 거 보면 되지. 그리고 답 5.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번 개화 개념이 제기되었다. 이거가 제기된 거는 그 전부터잖아. 이거 이전부터 봐. 찾아봐. 어딨냐. 너무 더럽지 지금 보니까. 응. 이미 그 전부터 어때? 얘를 통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오고 나서 이게 제기가 된 게 아니라 이전부터 제기는 됐는데 이때 이 대한매일 신보가 나오면서 이제 더 이렇게 확실해졌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지. 이르러서야가 틀렸지. 됐지. 6번. 나의 천두슈와 장진마이가 모두 동일. 야 그럼 뭐냐? 아까 내가 얘기했던 얘들아. 뭐야? 바로 대답해야지 이건.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뭐? 과학 좋아. 그러니까 3번이지. 이거는 얘들아 하나씩 다 소거해 나가는 문제가 아니야 이런 건. 야 이거 대답할 수 있잖아. 대답이 가능하잖아. 그럼 대답을 먼저 해놓고 너희들의 생각을 결론을 내려놓고 봐야지. 그럼 3번밖에 없잖아. 전통 사상은 과학 및 과학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 아니고. 전통 사상의 폐단은 과학 정신이 뿌리 내리지 못한. 이것도 아니고. 이게 헷갈리게 보통 이런 데서 헷갈린다니까. 이걸 모르고 가면. 그러니까 먼저 답을 생각해야 돼. 이런 문제들은.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해도 결국에는 뭐가 좋아? 야 과학이 짱이요. 이거잖아 3번. 서양의 과학 정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당면한 국가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잖아. 그리고 이거는 도입하면 국가의 위기는 이런 문제도 다 상관없다 주의인 거란 말이야. 국가의 위기는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적 이것도 아니고. 답은 3번밖에 없어. 과학적인 거는 너무너무 중요해. 뭔가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이 얘기가 핵심인 거지. 기억과 니은. 난 이해래. 이해. 기억.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 어디에 주목해야 돼? 새로운 주체 형성. 그러니까 국민의 주체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과학 중요해 인 거잖아.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적 변혁인 거잖아. 결국 이게 우리 아까 이 나에서 뭐라 그랬냐. 얘를 먼저 해야 정치적 변혁이 가능하다 라고 했지. 기억은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에, 니은은 전통적 사유 방식에 기반을 둔 신문화의 달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얘들아 이거는 밑줄 쳐봐. 반대하는 입장, 부인하는 입장, 비판하는 입장. 이게 중요해. 이 문제는 이걸로 뚫어야 돼. 이 애매한 것들을. 이 단어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 여기서 낚이면 안 된다는 얘기. 이거 말장난에 주의할 것. 접해 적어놔. 이게 말장난 단어잖아. 동의하는, 반대하는. 이거 답을 먼저 봐봐. 기억은 주체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반대하잖아. 맞지? 그거 싫어한다고 했잖아. 기억에서. 그 다음 니은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잖아. 근거할 수 있다며. 철학도 과학으로 할 수 있다며. 그지? 이땐 그랬잖아. 니은에서는. 근데 더 뒤에서는 니은에서까지는 모든 건 다 과학으로 커버 가능해 였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는 아니었잖아.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는 또 따로 떨어져 봐야 돼 라고 나중엔 했지만 이때까지는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 니은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맞는 거지. 반대하는 입장 맞잖아.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거에 반대하는 거니까 결국엔 무슨 얘기야? 있다.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있다. 라는 거잖아. 니은은 맞잖아. 답이 2번인 거지. 하나만 더 해볼게. 기억은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한 과학의 연구의 시급성을 부인해. 부인하는 거 아니지. 과학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 과학의 방법에 영향받지 않는 사상이나 철학을 부인해. 아니? 이때까진 뭐라고? 철학도 다 과학으로 카바칠 수 있다며. 그러니까 얘는 아니지. 얘도. 하나 더 해봐. 기억은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종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노. 다른 말로 어떻게 해? 서양이잖아. 서양 따라해도 된다며. 개화잖아 그게. 그걸 비판해? 아니잖아. 니은은 전쟁의 폐해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을 비판해. 니은 보자. 니은 아까 어디에 있는지 봐야겠다. 한번 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 과학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라고 하잖아. 그지? 다시 가서. 폐해가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과학을 오용한 사람들의 잘못이지 과학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틀렸네. 나머지 1번, 5번도 한번 해봐. 얘는 동의하는 입장이니까 더 쉽게 볼 수 있을 거야. 8번. 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 대보인 반으로 속절하지 않은 것. A 마을은 여기서 이제 또 핵심은 이런 보기에서 일반화를 시켜야 돼. 어디에 근거하는. 영어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어디에 근거하는? 지문에 근거하는 일반화. A 마을은 가난했지만 전통문화와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며 이웃 마을들과 조화롭게 살았다. 자기네들에 대한 주체성이 있네. 오래전 정부는 마을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마을 사람들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신들이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마을의 역량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서양의 생산 기술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핵심은 반대를 했니 안 했니? 반대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 야 너네 할 수 있어. 너네 기술 이거 잘 활용할 수 있어. 이후 마을은 물리적 풍요를 누리게 됐다. 그래서 활성화했대. 경제적 이권을 두고 이웃 마을들과 경쟁. 자 전쟁이잖아 결국. 갈등하게 된 거야. 격화된 경쟁에서 A 마을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만을 우선시. 기술이 제일 중요해 라고 우선시했고 과거에 중시되었던 이런 전통 문화와 공동체적 삶에 대한 어떤 인생관은 이제 없어져. 낡은 관념이 된 거야. 젊은이들에게 전통 문화는 서양 문화에 비해 이제 열등한 것으로 느껴진 거야. 그거에 관해서 가에서 아는 거 보이거든. 물 한 번 마실게. 그거에 관해서 가에서 한성순보를 간행한 이유는 얘들아 한성순보를 간행한 이유가 뭐였니? 사람들이 개화에 대해 마이너스 이미지 갖고 있는 대한 마이너스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말이 길지 쉽게 말하면 언플 하려고 어디로? 긍정적으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주는 데 있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마을을 홍보한 취지야. 부합하니? 노! 부합하려면 보기에 있던 A마을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 저 서양에서 들어온 기술이 너무 싫어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여기 보기에서 어땠어? 싫다 그랬어? 우리가 그걸 활용을 못한다 그랬어? 활용을 못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취지랑 부합하는 게 아니, 진짜 다른 거지. 답은 1번이지. 2번. 몇 개만 더 해보자. 가에서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에 내포된 개화의 지향점. 통치 방식의 변화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맞잖아. 그 원래 이렇게 왕이 훨씬 그거였는데 바뀌었다 했잖아.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며 내세운 목표와는 다르지. 그치? 맞는 거. 이거 해볼까? 나에서 옌푸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술과 정신적 자질을 강조했잖아. 보기에서 마을이 기술의 수용만을 중시하면 마을과는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보고. 맞지? 모두 중요해. 기술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 자질도 필요해. 그러니까 즉 그 사람들만의 전통 문화가 필요해 라고 하겠지. 옌푸는. 얘도 이제 3번 5번도 한번 스스로 해보면 돼. 그 다음 공상에 그치다. 이 공상에 그치다는 뭐야 얘들아? 공상에서 멈춘다. 그걸로 끝나버린다 라는 거잖아. 그지? 이건 물리적으로 그치는 거. 이걸 가능성이 높겠고 진짜 울음이 그치는 거. 얘도 물리적으로 눈물이 안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고. 말을 그치지 않아. 말을 그만하지 않았다. 불평이 그칠 날. 불평이 사라질 날이 없다. 근데 여기는 뭐야? 공상에서 끝나버리는 거야. 여기서 뭔가. 그건 이제 2번이지. 여기서 끝나버린 거야. 더 없어. 뒤에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해됐지? 또 가서 여러 번 읽어봐야 돼 얘들아. 알았지? 이번 지문이 그렇게 말랑말랑한 지문은 아니야. 이번 주는 그래서 긴 지문이 먼저 나왔거든. 수능에서는. 원래 항상 6구에서는 어땠어? 긴 지문이 마지막에 나왔지? 근데 이번에는 그 긴 지문이 첫 번째에 나왔어. 그게 무슨 얘기겠니? 보이지? 보통 아이들은 순서대로 풀 거란 말이야. 순서대로 풀면은 긴 지문을 먼저 보겠네. 그럼 먼저 보면 애들이 호달달달 떨겠지. 왜? 늘상 6월 9월도 다 긴 지문이 어려웠잖아. 그러니까 어려워. 그래서 순서대로 아무 생각 없이 푸는 애들은 아마 여기서 시간 많이 소비했겠지. 근데 이제 좀 자기만의 스타일이나 전략을 갖고 있었다면 아마 이걸 넘겼을 거야. 선생님이 이 지문을 풀었다면 선생님은 무조건 이 지문을 넘겼을 거야. 맨 마지막으로. 그리고 다 풀고 나서 그 지문을 다시 가져왔겠지. 그러니까 선생님만의 전략이야 이건.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만의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 아마 이번 그 대성 이감 모의고사 점수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온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아마 그 친구들 중에 되게 대다수가 선생님이 아마 너희들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어떻겠니?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전략도 세워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를 시도했다. 그리고 그거를 뭔가 유의미하게 리뷰했다? 그러면은 그건 너희들이 잘한 거야. 점수랑 상관없이. 너희들 여기서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전혀 아니다. 여기서 100점 맞아도 무조건 정시에서 100점 맞는 게 아니거든. 실제로 항상 이런 이감이나 대성 잘 보던 친구들이 수능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아.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건 잘할 수 있어. 이감 모의고사는 너무 잘 풀 수 있는데 평가원 공부를 소홀히 했으니까 평가원 걸 잘 못 읽어. 그래서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물론 원래 잘 하던 애들은 쉽게 막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수능 점수가 자기가 원하는 점수만큼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번에 잘 봤다고 혹은 못 봤다고 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를 봤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오늘은 여기까지.